바닥인지 문어인지 드롭봉을 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는 곳, 곧 그것이 문어가 좀 잘한다는 선사가 되는 겁니다. 문어 낚시의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기본도 모르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애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릴부터 낚싯대까지 애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합사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꿀팁까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낚시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레고! 작년에 장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나의 방법은 무엇이냐? 좋아요, 이 상태로는 이걸 할 수가 없겠죠? 행복한 문어 시즌을 보내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가 이건 아니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낚싯대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릴은 어떤 게 써야 될까요? 중국 제품이든 한국 제품이든 문어 전용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국민 문어대라고 할 수 있는 반학세에서 나온 타코 마스터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웨이트가 100에서 400g이라고 써 있습니다. 400g까지 쓸 수 있다. 400g이면 110호 이상 뽕돌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길이는 여러분들 신체에 맞게 쓰시면 좋은데 175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허리가 이렇게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왜? 바다가구의 전투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빳빳한 로드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타코 AR로 바뀌었고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XH라고 써 있고요. 어떤 건 H라고 써 있는 로드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로드를 하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릴은 어떤 걸 구매를 하면 되냐? 3호의 라인이 150m, 적어도 100m 이상 감키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릴은 제가 작년까지는 아폴로 SW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이것저것 쓰긴 정말 좋은 릴이라서 이 릴을 제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어택트 드래거 2G 이 녀석을 써볼 생각입니다. 그랭력이 15kg나 돼서 문어가 아주 적합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채비를 세팅할 거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합사는 2호에서 3호, 4호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는 3호 상관없거든요. 중기로 갈수록 여러분들 4호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작년같이 3kg, 4kg급들 문어가 많을 때는 약해요. 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4호, 5호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해버렸어요. 저는 올해도 4호를 챙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도래가 있어요. 도래. 여러 가지 도래가 있는데 아니면 도래를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냅에는 스위벨이 달린 거,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스위벨이 달린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단지 스냅이 튼튼할수록 좋아요. 스냅이 무조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스냅이 열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제가 있는 도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가 이건 아니다. 문어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수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강의를 못해. 액션법, 운영법 이런 거 뭐든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여러분들 쇼크리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크리더는 묶기 쉬운 방법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일단 쇼크리더는요, 저는 FG 노트를 가장 잘 묶는데요. FG 노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노트를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3호, 4호에 10호짜리를 씁니다. 이게 카본 라인은 비싸기 때문에 굳이 카본 라인을 안 쓰셔도 돼요. 나이롱 라인을 쓰셔도 되고 적당량 한 3m 정도, 4m 정도는 꼭 쇼크리더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 쇼크리더를 쓰는 게 좋냐? 바닥에 이렇게 막 지형 지물들이 있는데 문어 같은 녀석은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잡아 당겨갖고 자기의 은둔처로 끌어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돌 같은데, 험프 같은 데에서 무슨 지형 지물을 라인이 쓸려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합사줄은 슬림에 제일 취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쇼크리더는 꼭 쓰시는 걸 내가 추천드릴게요. FG 노트를 만약에 못 묶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돼요. 쇼크리더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았죠? 이 녀석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요. 이 녀석을.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10바퀴 돌리세요. 둘, 셋. 돌리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넣었잖아요. 구멍 보시면 똑같이 고리 아래로 여기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요걸 잡으시고, 합사는 합사끼리 잡고 쇼크리더는 쇼크끼리 잡아서 당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당기시면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문어 낚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쇼크리더가 돼요. 요 정도로 쇼크리더를 해놓으시면 문어 할아버지가 와도 안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제가 기성품 도래를 써볼게요. 이렇게 도래에다가 쓰시는데 제일 튼튼하게 묶는 매듭법은 팔로마입니다. 팔로마 매듭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잘 묶는 걸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서 그냥 자, 둘, 셋, 넷,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껴요. 낀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듭을 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자르죠? 이거 안 자릅니다. 저는 이걸 안 잘라요. 문어 낚시에서는 이걸 안 잘라요.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르는데 문어 낚시 할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돼지꼬리라고 해서 툭 터져가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 이제는 거의 유행이죠. 고무줄. 이거는 좀 긴 고무줄이니까 긴 고무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두 겹을 만들어서 뽕돌에 넣어요. 두 겹으로 껴서 이거를 이제 돌에 묶어줍니다. 이거 뭐 얼마나 더 친절해. 이렇게 돌에 묶어주죠. 돌에 묶어주면 걸려도 이 뽕돌만 탁 터져요. Understand? 이게 고무줄 뽕돌 리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의 별이 대신 강릉 사천에 사천호라는 배가 있는데 그 선장님한테 제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애기를 달아요. 기본적으로 3개를 달아요. 근데 시즌 초반에는 2마리만 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저거고요. 그렇다고 막 5마리 6마리 달지 마세요. 왜냐면 너무 저항이 심하게 걸리니까 저항이 심하게 걸리면 옆 사람들하고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뽕돌은 35호 40호인데 여러가지 사시지 마시고 그냥 40호를 사용하십시오. 먼 데까지 나갈 때는 50호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문어 이제 신나는 문어 낚시를 위해 세팅이 끝났어요. 자, 이제 됐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낚시에 대한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문어 낚시는 다른 낚시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배를 타서 똑같이 낚싯대에다가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이 낚시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 태생 자체가 다른 낚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상 낚시 하는 것들은 어떤 낚시냐면 예신이란 게 있습니다. 예신이 온 다음 본신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챔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쭈꾸미 낚시나 문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예신이 올 때도 있어요. 진짜 활동이 활발할 때는 내가 들고 가는데 쫙 당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내가 확인을 하는 낚시예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낚시는 고기가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후킹을 하는 낚시, 문어 낚시나 쭈꾸미 낚시 같은 경우는 내가 확인하는 낚시. 쉬어가자. 좀 쉬어가요. 너무 가열 양상이 있으니까 조금 쉬어갈게요. 합사는 3호에서 5호 사이, 쇼크리더는 40lb 10호 정도 되는 거 쓰시고요. 나이롱 카본줄 상관없는데 나이롱은 조금 더 짧게, 카본은 좀 더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뽕돌에는 고무줄을 꼭 끼워주셔라. 그리고 애기는 2개에서 3일 달아라. 여기까지. 꿈은 바람 따라 흘러가 만선이다 물결 위의 축복. 제일 중요한 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신이 오면 잡는 낚시가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하는 낚시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내가 확인을 하는 낚시다. 내가 마냥 들고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닥을 돌려주고 움직여주고 어떤 구간에서 스테이를 줘서 얘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주냐? 간단해요. 들었다 놨다. 뽕돌을 느끼면서 오는 거예요. 뽕돌을 느끼면서 오면 애기들은 이걸 따라서 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배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고 스테이를 주시면서 막 탈탈탈 털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확인해봤거든요. 이거 탈탈탈 털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애기가 막 이렇게 흔들릴 것 같죠? 1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배에서 이렇게 탈탈탈탈탈 낚싯대를 털어주시는 분들이 잘 잡더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느 구간에 이렇게 왔다가 내려갔을 때 탈탈탈 털어주는 동안 얘가 스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테이가 더 중요하다.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바닥이 좋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계속 바닥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스테이도 한번 줬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애기를 일반 왕눈이 애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일반 왕눈이 애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왕눈이 애기 같은 경우는 수평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꼬리가 들리거나 꼬리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가 스테이를 잘 줄 수가 없어. 스테이를 주는 순간 얘는 바닥에 걸려버려요. 바닥의 지형지물이 어려운 경우에선, 더러운 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바닥이 더러운 환경에서는 스테이를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액션법은. 내가 문어를 많이 잡으려면 내 채비가 물속에 가장 오래 있어야 되는데 바닥 걸림으로 트러블이 일어나서 내가 계속 올려버려갖고 채비를 다시 한다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채비가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기를 저는 수평 애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애기, 요즘에 쭈꾸미 애기, 갑오징어 애기 안 쓰는 것도 많잖아. 그런 거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왕눈이지만도 수평 애기를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폐, 그물도 있고 지저분한 환경이 발생됩니다. 이런 바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닥을 딱 찍었어요. 바로 걸리죠? 바로 걸렸죠? 화장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바닥 내리기만 하면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화장하는 거예요. 이거 손으로 빼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물이 있다. 바닥을 콩 찍었어요. 탁. 바로 걸리죠? 그래서 수평 애기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바닥에다가 콩콩콩 찍으면서 오고 스테이를 주더라도 뽕돌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수평 애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평 애기를 쓰신 분하고 수평 애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의 조가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평 애기를 사용을 하시고요. 수평 애기는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왕눈이 털리는 것보다 훨씬 덜해요. 그리고 내가 낚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이거 뜯겨가지고 얘 하나만 걸리면 괜찮아. 3개 다 걸리면 무조건 채비 털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또 올렸다 내렸다 시간적인 낭비.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낚시 못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잡아내도 모자란데 모자라 이렇게 걸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해다. 언더스탠? 내가 왕눈이를 사용하면 거친 바닥에서는 계속 들었다 놨다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야 얘가 바닥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얘 꼬리가 바닥에 안 닿게 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수평 애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바닥에 두고 스테이를 줘도 돼요. 내가 들고 있으면 수평이 돼요. 애기들은 배속도와 내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바닥 찍는 순간 이 애 속도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내가 들고 있을 때는 배의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고 조류의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애기는 수평이 거의 다 돼요. 근데 바닥을 찍는 순간 그 수평이 탁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닥 찍으면 바로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셨어요? 언더스탠드? You are welcome? Welcome to Korea? 문어는 내가 확인을 하는 낚시다. 근데 왕눈의 고추장 가지고 엄청 잘 잡으시죠? 캐스팅하고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이거 센의 이 황금뽕돌이 있죠? 이거 문어의 직방입니다. 이 금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세팅으로도 정말 많이 잡았어요. 뭔가 이 금색깔 반짝임이 조금 유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렇게 기본적으로 전 채비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실 거는 이 바닥 걸림을 제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닥 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 낚시 안 돼요. 그날 낚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닥인지 문어인지 어떻게 알아요? 끈적거린다? 끈적거리는 거를 여러분들 솔직히 잘 느껴요? 문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해요. 바닥에 일단 걸리면 문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평 애기를 쓰면은 더더욱 바닥에 걸릴 일이 없겠죠? 그러면 바닥 걸리면 무조건 문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머릿속에 이것은 바닥이야 하고 시작하는 것과 이것은 문어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닥 아니면 문어예요. 그러면 바닥이 아닐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수평 애기를 쓰면 된다. 그러면 일반 애기를 쓰는 것보다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바닥이 걸리면 더 문어 같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팁. 이게 문어인지 바닥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 자, 들었어요. 바닥이에요. 그러면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뽕돌이 바닥에 떠그락떠그락 하면서 느껴지죠? 바닥이 돌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닥을 딱 댔을 때 돌 같죠? 딸그락한 느낌 나죠? 이거는 문어가 아닐 확률이 많아요. 뽕돌이 바닥이나 어떤 지형지물에 닿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문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 걸려도 계속 들었다 놨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문어가 여기를 잡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뽕돌까지 안 올라가요. 뽕돌이 들었다 놨다 하는 느낌 자체가 안 나겠죠? 그럼 이건 문어입니다.
오케이? 들었는데 뽕돌이 안 들리죠? 이건 무조건 문어라고 생각하고 뜯어내세요. 뜯는 것도 막 그냥 강제로 뜯어내면 안 돼요. 그럼 살 찢어져요. 살살 달래가면서 얘가 살살 다리를 뛸 때에 뜯어내야 좋습니다. 지금 이 딸그락거림을 아는 사람하고 딸그락거림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문어 조항이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 진짜로. 바닥이면 뽕돌 느낌이 느껴지고요. 문어가 잡으면 뽕돌 느낌이 안 나요. 살살살살살 흔들다 보면 갑자기 뽕돌 느낌이 안 나죠? 탄 거예요. 바닥에 걸려 있었을지언정 갑자기 문어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 스테이에. 그리고 문어가 꼬리에 붙어 있다가 지시 입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면 후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Understand? Excuse me? You are welcome?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어떤 게 문어다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바닥 걸림이냐 고기냐? 바닥을 내렸을 때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 낚시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확인을 해야 되는 낚시다. 근데 이게 바닥이 걸렸냐 안 걸렸냐는 뽕돌의 움직임, 뽕돌의 느낌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다 한들 이것을 바로 뜯어내지 마라. 바닥이라도 바로 뜯어내지 마시고 옆 사람과의 트러블이 없을 정도까지는 줄을 주세요. 그래서 흔들어서 액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싹 잡을 때가 있어요. 이 상태인데 그냥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어가 잡아 당기기 때문에 걸려있던 애기도 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이라도 그 기회가 4kg짜리 문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문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담합니다. 이 방법을 집사람한테 알려줬는데 여수에서 분명히 바닥이래. 바닥에 걸리는 거 없어. 계속 흔들어봐. 계속 꼬셔봐. 8번 만에 처음 문어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군산에서 11번 만에 바닥이라고 바닥바닥 우기더라고요. 근데 문어야 바닥 걸림 없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걸 끄집어냈다. 결국에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문어일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섬치기 할 때 또 잘하셔야 돼요. 섬치기 할 때는 무조건 섬에다 던져놓고 어디서 스테이를 줘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섬치기는 이런 지형이 있잖아요. 이런 비탈진 지형에 문어 없어요. 비탈진 지형에서 떨어지는 라인,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에 문어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바닥하고 이어지는 그런 부위. 섬치기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섬치기를 했는데 어디 걸렸죠? 거기 문어 있을 확률 많아요. 바닥과 이 경계가 맞닿는 그런 지형에 있을 확률이 가장 많고요. 왜냐면 얘네가 먹이 활동하기가 가장 편하네요. 던져서 자꾸 굴러 떨어뜨려서 그 바닥, 그 탁탁탁 하면서 내려와서 찍어가면서 그 바닥에서 스테이를 줘야 돼요. 캐스팅을 딱 해서 툭 떨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서 스테이 주세요. 거기서 깔짝. 올해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문어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앞만 봐도 다 구독자 아니야. 매듭 중에 가장 강력한 매듭이 팔로마라고 해요. 팔로마 매듭. 간단한데 이렇게 두 줄로 잡으시잖아요. 두 줄로 잡으시면 여기다 넣어요. 고리에 넣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매듭입니다. 넣죠? 요걸 좀 길게 잡은 다음에 요걸 그냥 온매듭을 하세요. 온매듭을 해요. 이렇게 살살만 묶어놔요. 이렇게 있죠. 그럼 요 고리가 생기죠. 거기로 요것들을 넣어요. 이게 팔로마 매듭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가장 튼튼한 매듭이거든요. 문어 할 때는 이게 좋아요. 사실은 쇼크들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내 원줄을 잡아요. 구멍이 생겼죠? 구멍에 껴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요. 이렇게 하나, 요 합사로 이렇게 두 줄을 잡은 걸 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열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구멍 밑으로 들어가 있죠? 같은 방향으로 빼요. 합사를 같은 방향으로 빼서 두 개를 같이 잡고 당기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잡고 당기고 줄 쫙 당기면 이게 쇼크가 돼요. 바닥은 문어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듯이 7월 1일 날은 터진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돌아오는 문어 시즌 저랑 같이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숙지하셨다가 빠트림 없이 낚시 가셔가지고 꼭 재밌는 좋은 행복한 낚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생! 물결 따라 흔들리는 배 빗물고기 춤추며 나를 부르네. 손에 잡은 낚시줄 힘을 배로 실어 선장의 꿈은 바람 따라 흘러